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중국을 비판하는 트위터 게재하며 3대 지수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분석과 함께 선물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더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하게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티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방송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네, 오늘 앵커님하고 옷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굉장히 단합된 느낌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미중무역 베이징 미중무역 협상 자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갖고 이제 트럼프 트윗 내용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랑 관련해갖고 이제 긴급 회동 핵합의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상세히 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전일 대비 0.36% 하락세입니다. 301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48% 하락세입니다. 7,96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대비 0.4%가량 상승입니다. 57달러 28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6% 하락세입니다. 1,4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상승입니다. 1.116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현재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도 외신부터 확인하도록 하시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의 연구원은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이코노미스트는 노딜을 예상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반영과 화웨이 규제 완화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노딜을 예측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무역 전쟁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고 양국이 당장 합의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화웨이는 올 상반기 매출액이 4,013억 위안으로 작년 상반기에 3,257위안보다 23%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5세대 이동통신 신규 계약이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켰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미국의 조치가 성장을 둔화시키긴 했지만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이 중국이나 유럽의 완화 정책과 비교해 금리를 조금만 내릴 것이라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유럽연합과 중국은 금리를 더 내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제조업체가 물품을 더 싸게 팔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다며 미국의 부채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P 500 지수의 최근 랠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증시 전략가는 지난 금요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현재 지수의 펀더멘털이 너무 약하다며 최근 급등세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2분기 총 민간 국내 투자가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고 자본 투자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하반기 성장이 더 둔화할 것을 가리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스몰딜이냐 노딜이냐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고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보류하면서 서로 약간의 성의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자, 어제 해왕마스터가 얘기를 했었죠. 빅딜과 스몰딜이 아니라 스몰딜과 노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일 같은 내용을 좀 사실 다뤘었죠. 고소는 네. 지금에서. 어제 내용은 사실 그거였죠. 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 내용 자체로 갈렸었는데 사실 이제 외신에 대해서 조금 집중감 있게 본다면은 여러분들도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전일 나눴던 내용은 사실 이제 빅딜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부분을 좀 평가를 드렸고 스몰딜 아니면은 이제 아예 노딜 자체로 이제 문제가 나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평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 자체를 표명했기 때문에 빅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입장이다. 근데 이제 오늘 외신에서 바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제 오히려 이제 빅딜에 대한 부분은 지워졌고 스몰딜, 노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이제 트위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뤘어요. 네. 굉장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좀 이따 외신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릴 텐데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갖고 너네 왜 제대로 안 지켜? 중국 입장은 제대로 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 미중무역 협상 자체는 노딜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죠. 상황 자체가 오늘부터 30일, 31일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딜이 생기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트위터 언급 자체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중무역 자체 분위기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 내에서 이제 어떤 제스처를 꺼내냐가 관건이에요. 노딜이라고 해봤자 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폭 하락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어떤 제안을 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 자체를 할 텐데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해야겠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 노딜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몰 딜 자체도 지금 상황에선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노딜을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본다면은 농수산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반영과 화해 규제 완화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노딜을 예측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고 양국이 당장 합의를 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딜레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몰 딜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개선에 대한 여지 자체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연출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추후에 이제 합의점을 시사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고 네. 트럼프가 이제 국무회 국회죠. 예, 국회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 자체를 좀 평가한다면은 재선 이후 합의할 거에 대해서 재선 이후에 합의할 것에 직접적인 언급을 했었어요. 굳이 이제 딜을 지금 볼 필요가 없죠. 좋게 평가해갖고. 이번 미중무역 협상 자체는 노딜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노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떤 엄청난 낙폭 자체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건 자체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음 외신 뉴스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미국의 조치가 성장을 둔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의 제재의 그 영향력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까요? 네,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품 성격도 있겠지만은 네. 이제 중국 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국 제재에 대한 날짜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이제 5월 이후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 자체는 상반기 매출을 1월부터 이제 6월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상반기 미국 제재에도 상반기 매출 증가 자체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는 다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화웨이를 제재하는 구간대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한 달이 안 되는 폭이었어요. 네, 네. 이제 5월 이후 어떻게 보면 한 달 반가량이네요. 한 달 반가량. 한 달 반가량을 포함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거는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자, 또 한편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지금 뭐 사실 이제 어떤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네. 추가 제재죠, 추가 제재. 자, 어떻게 보면은 화웨이가 지금 국영 기업이라는 소리 자체가 나오는 게 이제 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항상 언급드렸었는데 미국의 제재에도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큰 변화폭이 없다면은 미국 측에서 좀 극단적인 조치를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트럼프는 또 명분을 만들겠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그 상황에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폭락 가능성 자체가 제기가 돼요. 폭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죠. 네. 추세가 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화웨이 관련해 갖고 미국의 어떤 제재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헤드라인 자체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번 헤드라인 관련해 갖고 베이징 협상 이후 관련해 갖고 이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목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어떤 수뇌부를 압박을 해야지 어떤 유리한 포지션 자체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화웨이가 사실상 이제 중국의 약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도 너무 뚜렷해요.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이제 장벽 자체를 둬가지고 야, 다른 나라는 중국은 다른 나라 가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큰 기업들은 중국 가서 돈을 못 벌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실질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행한 행동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무역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화해를 압박할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이제 외신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화해 관련해 갖고 추가에 대한 제재 자체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하고 추가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저번 5월에 이루어졌던 하방 압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아직 모른다는 거죠. 긴급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5월에 경험을 했다시피 갑자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화해를 제재하겠다는 뉴스 자체가 터지자마자 이제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세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자. 그리고 5월에 있었던 경험 자체를 베이스로 해갖고 추가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조정 하방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될 걸로 판단을 해요. 자, 일단 이번 헤드라인 좀 결론을 얘기 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매출에 대한 평가 자체, 상반기 매출이라고 분기가 아닌 상반기 매출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졌던 거는 5월 중순, 초중순부터인데 그게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 자체 압박을 해갖고 이 부분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화해 관련해 갖고는 미국 쪽에서 언제든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은 미 증시에 대한 엄청난 대폭 하락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 추세에 대한 조정 관점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화웨이를 압박할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있을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이에 따라서 미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의 금리 인하폭 확대를 압박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다고 언급을 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트위터에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 지금 또 FOMC 회의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코멘트를 남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분들 계속 이제 트럼프 관련해 갖고 참 이제 트럼프가 여기저기 다 껴요. 보면은 정말 이제 고소치금에서 네.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나오는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관련해가 미중 무역 뭐 당연히 나오겠고, 그쵸. 이제 뭐 금리도 나오겠고, 네. 뭐 유가 관련해 갖고도 네. 이제 또 압박을 이란과도 하고. 나오고.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은 네.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금리 관련해 갖고는 이런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날릴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트위터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과 중국은 금리를 더 내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제조업체가 물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싸게 팔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한 연준이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다며 미국 부채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었어요. 자, 사실상 이제 미국 부채 부분을 고려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문제가 됐으면은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명분 자체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FOMC 행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FOMC 입장 자체는 굉장히 뚜렷해요.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네는 크게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부분은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고 내릴지 추가적으로 계속 내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당장 이제 막 내린다는 그거 자체는 이룰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지표 보고 나서 이제 0.25포인트로 완전히 방향성 잡은 것도 지표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이러한 언변 자체는요, 앞으로 굉장히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중국과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는 트럼프의 말이라든가 앞으로 행동, 제스처 자체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금리는 FOMC가 결정하고 그거는 완전한 독립기관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금리 관련해 갖고는 영향력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관련해 갖고.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는 굉장한 영향력을 받겠죠.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고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는 이제 유가와 이제 무역 분쟁 자체는 아직 결과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쪽에 통화겠죠. 미리 몇 개월을 앞다워 볼 수 있는 거는 통화 쪽인데 통화 쪽은 저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크게 문제 삼지는 영향을 받을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유럽 연합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스처가 앞으로 가장 굉장히 중요할 걸로 판단하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행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강한 상승을 막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예, 앞으로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외신 관련해 갖고 트럼프에 대한 금리 관련 얘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많은 압박을 가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모건 스탠리가 미 증시에 대해서 S&P 500이 이 랠리가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2분기 민간 국내 투자가 부진한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이 자본 투자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하반기 성장이 더 둔화할 것을 가리킨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의 이런 진단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랠리 지속 불가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민간 국내 투자가 가장 부진했다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대한 확대 그 정도로만 보고 있지. 지금 지표가 좋고 안 좋고 간에 여러분들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슈 관련해 갖고 추세 자체가 변동을 이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시기예요. 사실상. 지표만 따진다면은 미국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미 증시가 다사다난했었는데 확대 하락에 대한 확대폭이 커진 것도 미중 무역이고 다시 상승 랠리를 올렸던 것도 사실상 미중 무역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평가, 장기적인 부분 이 부분으로 나왔던 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실적 관련해 갖고 이 부분은 미 증시에 대한 본질이긴 하지만은 모든 포커스가 미중 무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는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1년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이 반발한 지 1년 이상에 대한 시간 자체가 있었는데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실상 그 이슈 관련해 갖고 나왔던 게 대다수였어요. 앞으로도 이럴 걸로 관측을 해야지 앞으로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힘든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슈 관련해 갖고 이 부분으로 앞으로 볼 거고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 S&P 그리고 다우 지수 부분인데 차트에 대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셋 다 동일한 이유는 미중 무역에 대한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러면 우리는 거시적인 평가 자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큰 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사실상 큰 덩어리만. 미중 무역에 대한 다시 한번 엄청난 공격, 다시 한번 제스처, 낙관적인 평가 이런 큰 덩어리만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앞으로 매수를 볼지 매도를 볼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갑작스러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를 잘 내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오늘 스몰 딜, 노 딜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나온다면은 이것 네. 자체가 앞으로 큰 하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결과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화웨이 말고 다른 이제 기업을 공격하겠다라는 선포가 있어버리면요. 그때는 이제 하방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추세적인 거를 굉장히 이용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게 조정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질 수 있는 시황이다, 아니다라는 여부 자체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차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방에 대한 압력을 본다면은 우리는 저항을 봐야 될 것이고, 지속적인 상승의 랠리를 본다면은 우리는 지지를 봐야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표라든가 어떤 지지에 대한 구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매수를 볼 것인지 매도를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다소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유동성이 사실 이제 1년 반 전, 어떻게 보면 1년 반 전이죠. 2018년도 이전에 나왔던 유동성보다 거의 몇 배나 올라간 상황이에요. 하루에 대한 이제 매매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물 개념에서 봤을 때 이제 더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매매 자체를 그렇게 빈번하게 할 필요성은 못 느껴요, 사실. 이런 유동성 장에서. 뭐 이제 저희 고수는 지금 유튜브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질문 자체도 이제 엄청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이제 인식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즐겁긴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관점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매매 자체를 그렇게 빈번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 틀 안에서 지지라든가 저항에 대한 그 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매매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매매에 대한 빈번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런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S&P 지수 자체는 저는 앞으로 랠리를 더 보일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더 보일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가 나왔다 이 부분을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연출 자체가 다소 약해요. 그리고 이제 매일 나오는 이제 외신은 그거잖아요. 어디까지 갈 거다, 어디까지 갈 거다 해놓고 틀린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외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그냥 읽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외신 자체를 끌고 왔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려야 되는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기초가 약해요. 단순한 어떤 근거적인 전략 자체가 굉장히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가지고 랠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평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일단 결론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4번 헤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왔던 전략 자체로 이제 랠리에 대한 불가능을 펼친다는 거는 다소 아이러니하다, 근거 자체가 다소 약하다, 이런 부분 평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랠리에 대한 지속 불가능에 대한 여부 자체는요, 거시적인 환경 틀, 완전한 변화,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랠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단가 자체가 매수적으로 계속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제2의 화웨이 사건 이런 부분 자체가 펼쳐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정 관점을 볼 수 있고 다시 이게 풀리는 여건 자체가 펼쳐진다면은 이탈에 대한 관점 나오면은 또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시적인 부분만 좀 평가를 하시고요. 어떤 지지라든가 저항에 대한 근거 자체를 시황으로 엿보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트레이딩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4가지 헤드라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해왕 마스터와 함께 뉴스 짚어봤고요.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4%가량 하락세입니다. 301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3% 하락세입니다. 79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1% 상승입니다. 57달러 16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2% 강세입니다. 14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1% 하락세입니다. 1.11656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FOMC 회의와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동 지역 불안감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국제유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폭 확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골드 매매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 3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자, 오늘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됐고요. 또 미 연준의 FOMC 회의도 앞으로 이틀간 이어질 예정인데, 자, 이렇게 큰 이슈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왕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큰 이슈가 없는 여건 내에서 네. 미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부딪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60분봉 단가 자체가 6,900대까지 하락 가능성 자체는 언제든지 제기가 돼요. 어제 있었던 내용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차트 내에서 어떤 시황 자체만 없다면은 상황 자체만 크게 평가되지 않는다면은 6,900대까지 하락 가능성 자체는 지금 상황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 부분을 평가한다면은 자, 일단은 정확하게 표현드릴게요. 자, 7,980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한 차례 받고 그 다음에 하방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7,980에서 이 구간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60분 봉상 어떻게 보면 저항대가 성립될 수 있는 위치 값이 7,980에 있다. 그리고 이제 틱 차트상 어떻게 보면 매매에 대한 하방 추가 기준 근거 자체는 6,97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고요. 지금 한 차례 더 이제 고가에 대한 저항을 한 차례 받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평가 단가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7,980에 대한 저항을 받고 7,950입니다. 50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질 시 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추세 관점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준 근거는 노딜에 대한 가능성으로 어떻게 보면 7,900대까지 어떻게 보면 하락폭에 대한 부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단기 고가인 7,980을 맞고 50 이탈 라인이 오시 그때부터 단타적인 매매를 허용할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될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자체는요, 노딜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노딜에. 예, 노딜에 굉장히 가깝고, 실질적으로 오늘 트럼프 트위터를 좀 이따 한 번 더 볼 거예요. 오늘 보겠지만은, 노딜 얘기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갖고 이런 시황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소하게나마 풀릴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저는. 그럼 노딜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압력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또 지지를, 대추세를 맞을 구간 자체는 7,900대 있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전략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또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국제유가 상승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해왕 마스터는 어떤 의견 가지고 있을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일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시황 자체는 다소 약해요. 네. 시황 자체는 다소 약한데 오늘 또 이제 긴급 회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란하고 이제 미국 핵합의 관련해 갖고 긴급 회동 자체가 있었는데 오늘 회의 자체는 차관급 회의예요. 차관급 회의. 사실상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도출하기 굉장히 힘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은 거예요. 네. 긴급 회동이긴 하지만 장관급 회의에 대한 추가 일정 자체를 앞으로 잡겠다 이것만 던지고 차관급에서 만나고 끝냈습니다. 자, 핵합의 관련해 갖고 이란이 어떻게 풀겠다는 제스처 자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다소 높지만은 최근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지가 않아요. 이제 분쟁 관련해 갖고 이런 상황적인 연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여건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60대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평가하기는 글러요. 아직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이탈 자체가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56.70에서 80 사이에 단가가 평가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한 차례 옷이 어떻게 보면 손절에 대한 부분에 30틱의 여유를 두고 매수를 보는 것 자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56.70에서 80 단가가 오고 나서 이 부분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고요. 이 단가에 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이탈 자리를 보는 것이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팬에 대한 이탈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방 구름대겠죠. 이 자리 56.70하고 80 사이에 오게 된다면 상방 구름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이탈이 나왔다. 이러면은 손절 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어디 저항대를 머무르고 이탈 자체가 오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 시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추세 가능성이 높나 매도에 대한 추세 가능성이 높나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자, 60분봉 차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0분봉 차트에서 이탈 관점 나왔고 어떻게 보면 차트적인 분위기 기술적 분석 자체는 매수에 대한 평가 자체가 옳은 방향이다. 그리고 최근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행보 이런 국제적 관련해갖고 분쟁 자체가 계속적으로 야기가 돼요. 미사일이라든가. 근데 확실한 추세 자체는요. 제스처예요.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하겠다는 제스처가 그게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멘텀이 약해요. 이 시황적인 건. 미사일은 여러분들 미사일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지만 미사일을 근거로 하고 미국이 야 너네 제재할게. 이러면 센 거예요. 미사일은 약합니다. 자, 실제 제스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단 자체는요, 이 정도 파급력을 가져요. 근데 최근에 이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상황 자체,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앞으로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파동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유가 관련해서 기다리는 건요, 어떻게 할 거냐, 너네 둘이. 이 부분이에요.
그걸 기다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란이 행보가 이상하니까 반등 구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 드릴게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이제 화해가 연출이 되면은 추가 하방이 놓이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인 시황이 된다면은 이거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다시 추가 제재하겠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들이 유가 관련해 갖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장 보기 쉬운 거는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시황이 딱 간단 명료하잖아요. 화해하자. 야, 이란이? 대박인데? 유가 하방에 대한 압력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란의 행보 자체가 계속 뭐 미사일이든 뭐 유럽연합 관련해 갖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오늘 매수를 든 거 자체는 뭐냐면은 오늘 매수를 든 거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 근거 하에 나오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슈 자체가 이런 하방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주지 못하더라도 최근 있었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반대적인 상황 자체가 다소나마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뷰 자체가 어떤 지지에 대한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56.70과 80에 대한 근거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파동 자체를 기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추세 자체는 이거 안 나와요. 이거는 실질적인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정밀한 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해하겠다. 그래. 다시 하방 오는 거죠.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멘트라든가 상황 연출 자체는 여러분들 또 보셔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고 있지 않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명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오늘 매수에 대한 근거 자체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과 약소하지만 이란과 미국에 대한 화해 모드에 대한 반대적인 연출 자체가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도 열릴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확한 추세 자체, 추가적인 추세 자체는요. 추후에 얘네가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냐에 갈려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혜영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란이 화해를 할까요? 미국이 화해를 할까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둘 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트럼프도요. 갑작스럽게 입장 바꾸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제 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좀 내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트럼프를 계속적으로 보겠지만은 네. 어떤 행보를 거칠지 앞으로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란도 똑같아요. 원래 이제 극단적으로 미국을 싫어했던 나라예요. 네. 최근에 화해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변수인데 이걸 다시 되돌리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유가에 대한 이제 가격 형성 요인으로 이런 제한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는 거는요. 다소 무리한 해석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 자체는 제가 이제 객관 언급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화해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싸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비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속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 자체가 갑작스럽게 또 나오시, 시황으로 속보로 나오시, 그때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돼요. 화해냐? 아니면 다시 또 분쟁이냐? 간단 명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황을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입니다. 둘 다 아직 입장에 대한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화해 모드 하고 나서. 표현이에요. 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한번 잡아보자 하고서 날짜를 갑자기 잡아요. 둘 다 우호적인 관계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유가 하방 압력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하방 압력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추세가 더 나오는 거죠. 왜냐? 이란 제재를 풀어버리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반영되는 거예요. 우호적인 평가만 내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매도를 볼 만한 명분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하방에 대한 압력으로 봐야죠 하고서 일주일 동안 주구장창 내렸는데 지금 어떠한 시황 자체라든가 이거 기술적 분석을 제외하고 시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린다면은 여러분들 매수예요, 매도예요. 이거 가지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왼쪽 네모 자체가 추세고요. 오른쪽 네모가 시황이 없는 대기 구간이에요. 어떤 표현 자체를 하기엔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제스처가 없는데 앞으로 추세 자체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언급 자체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나오는 뉴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하고 보는.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겠고,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행보를 꼭 유익 있게, 실제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현재 시황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56.70에서 80선에 오면 매수에 대한 평가 내려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FOMC 회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골드는 관망 주셨네요. 오늘 골드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제가 일단은 언급드리는 부분 자체가 그 골드 자체가 어제 설명드렸던 하락에 대한 조정 관점 자체가 한 차례 열리고 그때부터 보자는 주의예요. 지금 상황은 사실 어떤 지지에 대한 구간을 좀 평가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FOMC 회의도 이제 30일 정확히 새벽 시간대 열리니까 한 27시간 정도 남았네요. 2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내일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FOMC에서 가장 주의할 점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은 웨이팅을 하고 앞으로 당분간 골드에 대한 관점 자체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전 단가 자체가 나오고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주구장창 매수를 보자는 주인데 지금 상황은 저는 보기가 힘들다. 이 부분 평가 드리겠고요. 내일 고수는 지금에서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관점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골드는 오늘 웨이팅 하실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 관망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볼 텐데요. 함께 볼까요? 같이. 네, 사실 이제 노딜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트럼프 트윗에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야, 우리는 농수산물 관련해서 지키고 있어. 아니야, 너네 지키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자체죠. 이거는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우호적인 평가 자체를 내리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증시 영향 자체가 다소 미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탈에 대한 관점, 아까 대추세에 대한 이탈의 관점을 신경 써야겠지만 그때는 그때 가서 판단할 거예요.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네.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시황이 이어질 것인가. 사실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앞으로
하루 걸러 하루 내용이 달라요. 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 자체 이어질지 모르지만은 앞이 내다보이는 시황 자체는 뻔히 보여요. 네. 이거는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만 평가를 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외신 직접 평가하시고 보시기로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내일 또 이어지기 때문에요. 내일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